다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연매출 식당 단일 한 개 매출로 40억, 50억.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망 같은. 그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운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걸 어떡하지? 벌려놓은 건 있고 네네네. 시원하게 말아먹고. 저희는 지금 직원만 한 40분 정도 있습니다. 이제 엄청 슬픈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 또 내부에 적이 또 있더라고요.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갈 때 고추장 가져가는 직원도 있고 참기름 가져가고 그까지도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 허허벌판이 있던 공간이라서 네네. 집안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대신에 모든 운영 능력은 제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해보자는 마인드예요. 다들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한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DB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3만 명. 3만 명까지 쌓인 거예요. 엄청 많은 거.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은 두 번에서 세 번 올 확률은 거의 한 6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계속 시켜주려고 어쨌든 저희는 불판 1형을 써요. 저 비용이 꽤 나오는데 장난 아니죠. 운영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너무 비싸던데. 너무 비싸요.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1,600만 원, 일 매출이 최대 매출은 7천만 원, 평일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팔고 주말에는 3천만 원 이상씩 매출을 내는 단일 식당 하나에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매장 하나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내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큰 매장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걸 팔고 있고 뭐 고객 관리라든지 직원들분만 해도 한 40명이 되거든요. 그 직원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매장을 좀 찾게 됐고요. 또 이 대표님만의 마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도 좀 물어볼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 이 대표님도 뭐 직원이 40명이나 있고 매출이 막 하루에 5천만 원, 7천만 원 내는 날도 있지만 이 대표님조차도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외식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아마 좋은 팁들로 인해서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파는지 또 매출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비결 또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같이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매장이 너무 커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짧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면정 대표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음식점, 이제 가족 외식 전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뭐 배우셨나요? 요즘 약간 스피치를 조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매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평일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네네. 주말에는 뭐 한 2,500에서 3,000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렇게 많이 매출이 나오는 식당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가족 외식 전문점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한두 분 오시는 것보다도 가족 단위,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들, 이제 대규모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일단은 고객들 테이블 단가 자체가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처음에 이 식당을 기획하실 때 네네. 적지 않은 투자금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통 큰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다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부산 분들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터널이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뭘 해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었어요. 일단은 차가 없으면 또 못 오는 단점이 있지만은 요즘은 다들 차가 있고 이 공간에서는 고깃집 말고라도 다른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코로나라는 어떤 긴 터널도 지금 이미 빠져나오셨고 네네. 연매출 식당 단일 한 개 매출로 40억, 50억.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망 같은 그런 매장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이 육면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대부분 고기육, 냉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고기육에 저희는 남면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육면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식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획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대표님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운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커피숍, 베이커리, 그리고 다들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네.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제 뭐 로고라든지 뭐 디자인, 그다음 뭐 배너, 현수막 뒤에 보고 계시는 이런 거 자체도 다 하나하나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쨌든 대표님의 손길이나 눈길이나 네네네.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단지 한 장까지. 당연하죠. 예. 처음에 이 오픈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왔었죠? 저희가 1년 동안에는 코로나가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네. 코로나가 터진 거죠. 어떠셨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벌려놓은 건 있고 네네네. 회수는 해야 되겠고 네네.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면? 고깃집은 배달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배달을 할 하기도 이유도 애매하고 없고. 할 네. 이유가 없죠. 근데 저희는 배달의 민족도 했었어요. 이 큰 매장에서. 네네. 모든 직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메뉴도 저희는 이제 소고기 전문점이다 보니까 네. 삼겹살 메뉴도 추가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장사 안 되는 업장들이 돼지고기 추가하고 소고기 네. 추가하고 닭고기 추가하고 맞아요. 막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저희가 일단은 맛이나 그다음에 이제 청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돼 있다 보니까 육면장에서 삼겹살을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믿고 먹겠다는 거예요. 브랜드의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어차피 배달은 이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도 삼겹살 메뉴로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밀키트 메뉴도 저희가 점심에 이제 갈비탕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도 저희는 했었어요. 지금 계시는 공간이 네. 이 뒤에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공간이에요. 방송을 하는 네네네. 공간이구나. 저도 이제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좀 다른 거를 늘 볼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실행력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많은 어떤 그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실행력을 많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는 게 1번이다 보니까 일단 해보는 네,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반대는 엄청 많이 해요. 우리 대표님 또 다른 거 뭐 한다. 또 이상한 거 한다. 네. 저는 일단 모르겠고 무조건 고입니다. 네,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뭐든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혹시 이렇게 실행력이 높다 보면 잘 안 되는 사례도 있나요? 안 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 또 다른 메뉴를 하나 또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뭐 닭발이라던가 이런 메뉴가 있긴 있었는데 육면정에서 닭발을 판다. 만들었어요. 네. 제가 닭발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시원하게 말아먹고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서 느낀 게 있으셨나요? 그래도 또 만들어보자. 다른 메뉴 거라도. 또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출시를 했던 게 갈비찜. 지금 갈비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샤브샤브 네, 이런 메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밀의 메뉴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면 네네. 신메뉴를 계속 네네. 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는 지금 직원만 한 40분 정도 있습니다. 40명? 네네, 40명. 또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직급 체계가 있어요. 대신에 저는 위에 일단 간부들부터 저는 1번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챙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간부들이 그 밑에 직원을 챙기게 되고 직원들이 아르바이트까지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중간 과정들이 좀 있었을 텐데 엄청 많았죠. 에피소드 엄청 많았습니다.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힘들었던 과정. 이제 엄청 슬픈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 또 내부에 적이 또 있더라고요.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갈 때 고추장 가져가는 직원도 있고 참기름 가져가고 그까지도 괜찮아요. 고기를 건드리니까 아하. 정작 저희는 고깃집이니까 네네네. 고기를 건드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나쁜 직원도 있지만은 좋은 직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좋은 직원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더 자세한 얘기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아니 근데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행태 때문에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작은 주방에서도 그런 걸 막 가져가시고 네네. 관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무리 큰 식당이라고 해도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많죠.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여기가 완전히 관광 지역도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주민분들의 어떤 방문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지역적으로. 근데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디서 오신 걸까요? 일단은 여기 허허벌판이 있던 공간이라서 네네. 집안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대신에 모든 운영 능력은 제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해보자는 마인드예요. 다들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여기에 고깃집을 차리는 거는 무조건 망한다. 망한다. 네. 그리고 타 경쟁 업체들도 신경을 안 썼어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상을 깬 거죠. 아. 네. 오죽하면은 그 경쟁 업체에서도 저희 가게를 와요, 계속. 보러 와요. 보러. 네. 왜 저기는 손님이 많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대부분 저희가 뭐 맛집이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해봐도 가보면 실망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영터널 지나갈 때 저 집 어때? 이렇게 물어보실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나오면은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 큰 투자를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재방문을 위주로 하는 네네네. 어떤 그런 매장의 서비스라든지 노하우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그 도도 포인트를 사용하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네네. 넘게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입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 적립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고객이 할인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10,000원을 먹으면은 2% 적립을 해드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DB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3만 명. 3만 명까지 쌓인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솔직히 네.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전에도 이걸 왜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직원들이 하자 계속 그래도 적립해 주시고 저는 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걸 활용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네. 이 고객들한테 한번 뭘 보내보자.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딱 10%만 썼어요. 네. 3만 명에 10% 정도만. 아, 3천 명 네, 한테만. 3,000명한테만 네. 보냈어요. 어. 또 비용도 많아요, 그래도. 그렇죠.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비용만 해소하자. 보내자마자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 이벤트 뭐냐. 네. 단 5,000원을 할인을 해줘도. 네. 그래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이틀 만에 다 회수를 한 거예요. 아, 그 이미? 문자 보낸 이용권을. 그러면, 네. 그러면 처음에 3천 명한테 보낼 때 네네. 그 3천 명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나이대들이 네. 40대 이상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네네. 타겟을 이제 40대 주부들만 보낸 거죠. 아, 네. 나이대랑 네.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 그걸 네. 딱 골라가지고 그렇죠. 그분들한테 네. 3천 명을 네네네. 딱 선별해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편까지 데리고 오시니까. 아, 어차피 같이 다 따로 같이 가니까. 오시죠. 네.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다른 회사의 그 포인트를 쓰셨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그거 쓰시다가 왜 또 바꾸신 거예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전화번호 포인트 네. 끝이에요. 아, 정립만 해주고. 정립만 하고. 네. 네. 그럴 거면은 굳이 이걸 왜? 우리가 그냥 엑셀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도도 포인트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도도 포인트를 쓰시는 분들 뭐 솔직히 3만 명까지 모으는 게 정말 힘들죠.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은 대표님이 적립시켜 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적립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거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저희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걸 적립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좋고. 근데 지금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저희 남구 인원 정도는 네.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적립을 하겠대요. 이제는 네, 도도 포인트를 보고 적립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더 적립을 해드리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해요. 해드려라. 무조건 적립해드려라. 그러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적립을 받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굉장히 좀 잘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생각이신 거죠? 네네. 저희 목표는 부산 사람들 다 적립시키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 아,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죠. 3만 명도 진짜 약간 넘사벽인 수치라서 네네. 거의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제가 좀 자주 뵀거든요. 네네. 3만 명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엄청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딱 왔다 가고 안 올 수도 있는 맞아요, 문제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2번 오고 나면 맞아요. 여기가 약간 익숙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예전에 그런 통계치를 조사해가지고 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네네, 있는데 맞아요. 한 번 오고 2번 오면은 2번에서 3번 올 확률은 거의 한 60%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계속 시켜주려고 어쨌든 또 쿠폰을 뿌리시는 네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죠? 제가 네. 도도 포인트에서 진짜 좋은 게 네. 한 두째 주나 넷째 주 되면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음, 저희 적립방을 계기로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몇 분이 방문을 했고 얼마큼 오신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가게의 평균 재방문 수는 몇 프로입니다 갔다요. 그게 딱 뜨는 게 제일 저는 인상이 남다 보니까 저희는 오픈 때부터 보면은 69%에서 72%예요. 와, 엄청 높네요.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래서 69에서 79%. 72%. 72%.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육면정을 외부에서 이제 보다가 좀 느꼈던 게 이게 관광객들이 한 번씩 오는 그런 어떤 약간 기획된 네네. 식당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재방문율이 72%라는 건 진짜 놀랍네요. 맞죠. 대표님이 아무래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을 위해서 도도 포인트 말고 어떤 메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좀 노력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위생인 것 같아요. 제일 위생, 깨끗하고. 위생. 네. 그리고 저희는 불판 일회용을 써요. 다 버리는 거구나. 네, 다 버려요. 닦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저 비용이 꽤 나오는데. 장난 아니죠. 운영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너무 비싸던데.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고깃집 네. 가보시면은 진짜 물티슈를 한 번만 불판 닦아보면은 오, 장난 바로 아니에요. 나와요. 네. 그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업체에 맡겨도 닦으면 나옵니다. 씻고도 안 되다 네, 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고객이 다음에 또 왔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무언가 변화를 네.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마 실내에서 네. 좀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신뢰하고 있는 브랜드는 신메뉴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없어요. 주문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당연히 맛있을 거야. 네네. 그래서 그게 지겨울 틈이 없는 거죠. 이 매장을 키우기까지 뭐 중간에 좀 코로나도 있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사기를 당했었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있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순살하고 뼈가 있어요. 네. 근데 주문하는 사람은 순살을 시켜요. 순살 시키고. 네. 근데 작업하는 애들은 당연히 뼈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작업을 하는데 그렇죠. 박스는 뼈 박스가 들어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결국 업자하고 이걸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수를 하는 경리도 이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하는 애들은 당연히 뼈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맞아. 결국 고기 질은 더 안 좋아졌던 거고 안 좋아지고 네. 맞아. 식재료비는 올라가고. 식재료비는 더 올라가고 네, 마진이 많이 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좋은 직원 중에 한 분이 나타나서 이거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쁜 직원이 있는 만큼 또 대신 좋은 직원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다 이런 게 해결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 덕분에 또 새로운 메뉴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아실 거예요. 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주방하고 사장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심하게 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들어 달라면은 안 해줘요. 네. 네,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더 힘든데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지. 없죠. 근데 저는 대신에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이상으로 그 직원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저한테 주셨던 그 아이스크림 네네. 붕어빵. 네네. 그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깃집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파르페 메뉴. 네, 맞아요. 네,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과자 꼽아서 저희가 근데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 터진 계기로 아이스크림 기계는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남들하고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또 이제 직원분이 이걸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기계가 있다, 붕어빵 기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네. 바로 샀어요 기계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육면적 오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메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걸 또 이제 먹고 싶으면 뭐 이렇게 후기 사진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리뷰도 많이 쌓이고 하는 엄청 것 같아요. 많이 쌓여요. 네, 저희가 드리기도 너무 편해요. 아붕을 드리니까 일단은 찍어요 사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SNS로도 지금 저게 조금 핫하고 있는. 네. 앞으로의 조금 꿈이 궁금하거든요. 부산에서 이 육면정이라는 이름의 어떤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을 좀 잡으셨나요? 저희는 일단은 원래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네. 부산에는 저희가 육면정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이제 런칭이 된 브랜드고 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고 또 타업체,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브랜드를 잡자는 목표가 제일 컸어요. 1등이 되자. 1등이. 네. 무조건 1등이 되자.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저보다도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직원분들, 저희 오픈 멤버들 같은 경우는 4년, 5년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래 그래서 하고 이 직원들 먹고 살게끔만 해주자.
네, 그게 저는 제일 커요. 또 육면정이 새로운 지점이 생기고 뭐 1호점, 2호점, 3호점이 생기면은 또 그분들이 또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그게 저는 제일 큰 목표예요. 직영점 체제를 좀 그렇죠. 확장하고 싶은 네네네. 마음도 있으시고, 근데 워낙 이 굴지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럼 좀 그때는 작게 이제 조금은 해야죠. 다운사이징해서 네. 어차피 맛은 검증이 됐으니까 작은 업장을 해도 육면정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표님이랑 오늘 대화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항상 새롭고 뭔가 약간 차별점이 있는 네네. 되게 작은 것들에 집중을 하시는 맞아요. 모습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근상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이제 내셨는데 그 작은 브랜드를 위한 어떤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작은 브랜드일수록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 항상 다른 거, 맞아요. 색다른 거, 전공법이 아니라 약간 허를 찌르는 방식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딱 약간 그런 케이스로 계속 다른 형태의 차별점 있는 거를 진짜 실행력을 빠르게 옮기시니까 이렇게 연매출 한 50억이 나오는 단일 식당 하나로 연매출 50억 나오기가 진짜 힘든데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구독자분들 또 보시면은 약간 제가 코드명을 드리거든요. 코드명 곰프로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붕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건프로 채널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네네네. 아붕 한 마리 서비스. 그냥 나갑니다. 너무 좋네요. 뭐 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경기는 안 좋았어요. 솔직하게. 매년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손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봐야 돼요. 뭐든지 시작을 해보시고 그 뒤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주변에 또 대신에 좋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계시는 대표님들 주변에도 또 더 대단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게 자문을 구하시고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얻어라.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갔던 분들한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부드러운데요? 하이볼이 진짜 팬심으로 나오니까 약간 특이해요. 특이하죠.